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름에서 가을 또 겨울로 이어지는 하반기 그 개띠의 운세를 금전이나 또 재물운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띠의 올해 하반기 운세의 그 특징은 중요한 시기마다 금전운이 아주 적당히 배치가 돼서 전개된다는 그런 점인데요. 당장 7월만 살펴봐도 양력 7월에 전개되는 이 귀인의 운세 전개가 개띠들에게는 이 금전운을 트이게 해주는 외부로부터의 그런 도움과 또 조력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되는 그런 달인데요. 내 스스로의 자력에 의한 그런 운세 전개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특히 여기서 외부는 귀인을 의미하는데요. 귀인으로부터 덕이 비쳐서 막혔던 그런 금전운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운세에서 특히 이 귀인의 운이 펼쳐지는 달이 양력 7월이라는 것은 그 다음 8월 운세의 그 수륙천금의 운세, 즉 1년 12달 운 가운데 금전의 운이 가장 좋은 그런 목돈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귀인의 도움이어서 더 좋은 거죠. 금전운과 또 귀인의 운이 예를 들어 각기 떨어져서 분리된 상태에서 그렇게 운세 전개가 되지 않고 한 몸처럼 연이어서 또 유기적으로 올해처럼 이렇게 운세 작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운세의 힘과 작용은 더욱 탄력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운세의 크기가 2배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시너지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양력이 8월에 전개되는 운세는 가장 큰 그런 금전운으로 보시면 되겠죠. 수륙천금이라는 그런 뜻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돈의 융통과 흐름이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꼭 내 돈이 아니어도 이런 돈운 때문에 돈운이 아주 크게 융통이 되고 또 회전이 되어서 내 수중을 거쳐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를 든다면 역시 가장 큰 그런 돈의 융통이라면 부동산으로 인한 문서운 또 변동운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매출이 좀 크게 증가해서 큰 돈이 생긴다든지 또 큰 주문건이 터진다든지 규모가 큰 어떤 대량 거래나 또 교역 등으로 목돈이 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운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부동산의 중도금이나 또 잔금이 해결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운도 이 운 속에 들어있고요. 이 영상을 주로 82년 임술생과 또 70년 경술생, 또 58년 무술생, 46년 병술생 여러분들이 주로 들어주실 텐데요. 각 생년 공통으로 7월과 8월은 그래서 금전운으로 아주 대길한 그런 달들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언급 안 한 다른 생년의 그런 개띠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운세 적용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금전운이 가장 좋은 또 그런 시기가 되면 아주 대길한 그런 운세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시기 항상 또 모든 띠 마찬가지지만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있죠. 2가지인데요. 하나는 사기 조심이죠. 사기 조심. 또 금전운이 왕성해서 돈이 잘 융통이 된 그런 상태에서 사기라는 게 또 불거지게 되면 그 피해가 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예정에 없던 또 준비가 덜 된 또 공부가 덜 된 그런 새로운 어떤 투자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 2가지만 조심하면 큰 탈 없이 온전하게 또 실속 있게 금전운이 수확이 되겠죠. 올해 개띠의 하반기 그 운세가 대박인 그런 이유는 길하고 강한 운들이 계속 그 이어달리게 하듯이 연쇄적으로 함께 들어온다는 점인데요. 지금 설명해드린 이 수륙천금이라고 하는 가장 강한 그런 금전운이 8월에 전개된 후에도 9월에 또 이 운을 이어받는 그런 운이 다시 막힌 운이 아니고 아주 길한 운이 예상이 되거든요. 상간유수의 운세가 전개될 텐데요. 상간유수라고 한다면 결국 산골짜기에 얼었던 그런 얼음이 물이 되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의미하니까 아주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산골짜기에 얼었던 물이 암시하는 것은 꽁꽁 막혀있던 풀리지 않던 답답한 그런 상황이나 문제라면 또 그 얼음이 녹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떤 계기로 또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운세의 어떤 길한 작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물이 되어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운세 작용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봐야죠.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른다는 것은 역행하지 않고 운세 자체가 좀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행하듯이 운세가 펼쳐지는 것을 암시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82년 임술생의 경우에는 구직 중이거나 또 이직을 고려 중인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구직 문제가 또 이런 시기에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고요. 70년 경술생의 경우에는 또 부동산의 이사나 또 변동건이 그동안 매기가 없어서 체결이 안 돼서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런 시기에는 또 그런 문제가 동시에 또 해결이 되는 그런 운세죠. 58년도 무술생의 경우에는 투자에 있어서
그동안 수익 구간 밑에서 있던 그런 투자 대상들이 이런 시기에는 좀 손실 구간을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수익 구간으로 진입을 하는 그런 운세를 기대하셔도 되겠고요. 46년 병술생의 경우에는 법적 다툼과 또 공방권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루한 다툼이 서서히 또 이런 시기부터는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길한 쪽으로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운세죠. 이런 상간유수의 운세가 양력 9월의 운세니까요. 여름부터 그 발동 걸린 개띠의 운세가 가을까지도 그 운세 전개의 그 동력이 약화되지 않고 아주 강하게 운세를 이끄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재물 운세의 화력이 아주 좋게 아주 잘 타고 있는데 다시 아주 한차 가득 비유를 하면 아주 장작을 가져온 또 그런 운세가 바로 양력 10월 달의 운세인데요. 양력 10월 달의 운세가 바로 이 금계포란의 그런 운세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 금계포란이라고 한다면은 황금닭이 알을 품는 그런 운세니까 금전이나 또 재물이 아주 증식되는 금전운으로는 아주 대길한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실속 있게 재물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되겠죠. 또 무언가를 품었더니 그것이 제법 후일에 크게 무언가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금계포란의 운세 전개가 될 때 또 항상 함께 수반되는 그런 운세가 바로 사람까지 이런 식의 누군가를 품듯이 그렇게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면 나중에 또 그런 사람이 꼭 귀인의 역할로 영향을 준다는 그런 운세니까요. 사람의 덕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개띠들에게 양력 11월의 운세는 구설을 조심하라는 그런 운세니까요. 금전운이 새지 않도록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운세 전략을 세워야 아주 좋은 그런 달이 양력 11월 달입니다. 무리한 어떤 투자나 확장보다는 보수적이고 또 방어적으로 운세 대응을 하시면 좋고요. 또 개띠에게 올 한 해 연말 두 달 운은 음력으로는 11월과 12월 운세니까요. 양력으로는 내년 연초까지 영향을 줄 그런 운세인데요. 바로 로유단화의 운세와 작선연탈의 운세가 펼쳐질 텐데요. 먼저 시작되는 이 로유단화의 운세라는 것은 주로 사람이나 이성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운세죠. 이성이나 애정운이 가장 좋은 그런 시기를 의미합니다. 미혼이나 싱글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성운이 생기거나 또 이성을 소개받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꼭 이성관계가 아니어도 주로 이성이나 또 사람 때문에 도움을 받고 또 덕을 받고 친절을 받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고요. 금전이나 재물운도 결국 마찬가지죠. 사람 때문에 또 이성 때문에 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 같으면 거래처나 또 손님이 귀인이 되는 거니까요. 손님이 많아지고 또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귀인의 작용으로 인해서 금전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운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2년 임술생의 경우에는 싱글인 분은 이성운이 12달 운 가운데 가장 좋은 달로 보시면 되고요. 또 70년 경술생의 경우는 사람 때문에 또 친절과 도움, 또 덕을 받는 그런 운세가 들어있고요. 주로 동성보다는 이성으로부터 덕이 되는 그런 운세입니다. 58년 무술생의 경우에는 슬아 자녀들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운세도 들어있고요. 또 46년 병술생의 경우에는 부동산건의 그 해결이 이런 시기에 기대가 되는데요. 문서적인 쪽에서 이 일이 해결이 되면서 그것이 금전에게까지 길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겠죠. 신축년 올 한 해 가장 마지막 달 운세는 개띠에게 가장 큰 그런 문서적인 성취운을 의미하는 작선연탈의 운세가 들어오는데요. 작선연탈의 사전적인 뜻은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세의 그 힘이 아주 왕성하게 전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작선연탈의 운세는 문서적인 그런 성취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이 운은 다른 여타의 대부분의 운들을 이 운 속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상위의 개념의 운세인데요. 재물운이나 금전운도 이 운 속에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문서운이니까 부동산 문서운 포함되고요. 큰 계약, 주문, 체결권 이런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채권이나 신탁, 투자, 기타 다양한 어떤 문서적인 형태에서 금전과 관련된 것 모두 이 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뺏기는 운이 아니고 크게 무언가를 좀 성취하고 잡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 금전이나 재물 쪽으로는 크게 무언가가 좀 늘어나는 재산이 증식이 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길한 운에서 또 잡는 문서는 나중에 실익도 크게 가져다주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아주 좋겠죠.
예를 들어 또 문서 운이 아닌 무슨 구설수라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서에서 좀 무리하게 어떤 문서를 잡게 되면 항상 그런 문서는 나중에 보면 그 문서 때문에 시비가 생긴다든지 관제 구설이 생긴다든지 또 소송이나 또 법적 분쟁에 휘말린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지금처럼 길하게 문서를 잡는 그런 운에서 잡게 되는 그런 문서는 나중에 변동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보면 항상 그 실속을 주는 그런 문서가 돼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입자가 잘 들어온다든지 또 점포에 비유하면 그런 문서는 아주 장사가 잘 돼서 공실 없이 빈 점포 없이 아주 가성비 좋게 그 실속을 주는 그런 문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런 운세의 작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떤 그 문서나 또 의사결정을 할 때 굳이 내 운이 약할 때 그런 의사결정이나 또 그런 문서를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만 좀 우리가 잘 조절하면 얼마든지 그 우리의 운세가 아주 강한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것은 한두 푼 하는 작은 금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 움직이면 부동산의 그런 특징상 큰 돈이 움직이는 거라서 한 사람의 어떤 금전이나 또 재물운에 지대한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로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또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하반기 개띠의 운세를 금전운 위주로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주 기대되는 그런 금전적으로 막힘이 없어 보이는 개띠들의 금전 운이었습니다. 운이 아주 좋다는 것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시기에 더 좀 힘을 쏟아부어서 의미 있게 거두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때보다 더 좀 땀을 흘릴 그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리 된다면 또 운세 전개는 여러분들에게 실속 있게 길하게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요.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실버 세대와 중년들의 자기 개발과 또 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